이거 내 실수지?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대낮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한정밀 격리팀장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하얀 사직 봉투를 한 여직원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지요. 주변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이서빈 대리는 아무런 변명도 구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상자를 고쳐 안으며 주머니 속에 작은 물건을 꽉 움켜쥐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지난 7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은색 USB였습니다. 서빈은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딱 일주일 뒤 아시게 될 겁니다. 서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미 침몰하는 배의 결말을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요. 그 고요한 눈빛에 강태식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던진 것이 단순한 대리의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자금 혈관을 유지하던 유일한 암호키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그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텅 빈 전산 화면 앞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은색 USB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었고 이 오만한 팀장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한정밀은 최첨단 전산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 시스템은 툭하면 멈춰서는 고물이나 다름없었지요. 특히 해외 송금과 세무 로직에서 발생하는 0.3%의 오차는 매달 수억 원의 자금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전산탓만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 서빈은 조용히 자신의 컴퓨터에 은색 USB를 꽂았습니다. 그 작은 금속 막대 안에는 서빈이 7년간 독학으로 구축한 실시간 보정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데이터 동기화 기술을 그녀는 수기장부의 정확성과 결합해 자신만의 로직으로 완성해 두었지요. 시스템이 엉뚱한 숫자를 뱉어낼 때마다 서빈의 USB는 조용히 돌아가며 그 구멍을 메워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빈이 그저 손이 빠른 격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대한정밀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관리하는 유일한 정비사였던 셈입니다. 서빈은 퇴근할 때마다 그 USB를 목에 걸고 셔츠 안으로 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7년치 땀방울이자 회사의 모든 기밀이 응축된 결정체였지요. 강태식 팀장은 그런 서빈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이 대리,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장난감 같은 걸 목에 걸고 다녀? 우리 회사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본사 지침이나 잘 따라. 강 팀장의 비웃음에도 서빈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기계를 믿는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식 팀장의 경영 방식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정확성보다 본사 상무에게 올릴 보고서의 화려함에만 집착했지요. 어느 날 강 팀장은 무리하게 설비 도입 자금 30억 원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빈은 USB에 담긴 시뮬레이션 로직을 돌려본 뒤 즉각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전산 로직으로는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이중 수수료와 환율 변동 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집행하면 연말에 최소 8억 원 이상의 자금 구멍이 생깁니다. 제가 만든 보정 프로그램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서빈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대리, 내가 뭔데 본사 시스템을 의심해? 그 은색 쪼가리에 든 게 대단한 거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주워온 출처 불명의 프로그램 따위로 회사 일을 결정하려 들어? 강 팀장에게 서빈의 USB는 그저 업무 효율을 방해하는 귀찮은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빈의 목에 걸린 USB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그 USB 회사 컴퓨터에 꽂지 마.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징계 먹기 싫으면 말이야. 모든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만 저장해. 알았어? 서빈은 USB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중앙 서버의 데이터는 이미 오염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업은 이제 서빈의 손바닥 안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밤은 깊어갔지만 서빈의 자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강 팀장의 지시로 USB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전산 시스템은 기다렸다는 듯 엉망진창인 숫자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몰래 USB를 연결해 수치들을 대조해 보았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팀장이 집행한 30억 원에서 이미 2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산 오류를 가장한 강 팀장의 횡령이거나 혹은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치명적인 누수였습니다. 그때 술기운이 가득한 강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빈의 컴퓨터에 꽂힌 은색 USB를 발견하고는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이 대리,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거 당장 치우라고 했지. USB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거래처 대금 결제가 꼬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강 팀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걱정 마. 전산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숫자나 입력해. 내가 잘나봤자 월급쟁이 격리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그는 서빈의 USB를 쓰레기통 쪽으로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서빈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은색 USB를 다시 찾아내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자신의 전문성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USB 안에 담긴 모든 보정 로직을 암호화하여 잠그고 서버에 남아있던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팀장이 집행한 자금에서 3억 원의 오차가 발견된 것이었지요. 당황한 강 팀장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서빈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서 결제 수치를 조작해 마치 서빈의 고의적인 입력 실수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빈을 불러세운 것이지요. 이거 내 실수지?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바닥에 떨어진 사직 봉투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서빈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은색 USB를 만지며 강 팀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USB 하나로 막아주던 80억 원짜리 구멍, 이제 직접 메우셔야 할 텐데. 딱 일주일 뒤가 참 기대되네요. 강 팀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서빈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빈은 정문을 나서며 자신의 목에 USB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대한정밀의 생존권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빈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월요일 아침, 대한정밀의 전산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 사원의 급여와 해외 거래처, 대금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할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것이지요.
강 팀장은 당황하며 전산 팀장을 몰아붙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복구 안 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팀장님, 전산 로직 자체에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어 있어서 전체 데이터가 꼬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정값을 넣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소스 코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 팀장은 그제야 서빈의 USB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빈의 책상 서랍을 부술듯이 뒤졌지만 그곳에는 먼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대리,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은색 장난감. 그는 서빈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는 원자재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라인이 멈췄다는 급보가 날아왔고 국내 거래처들은 부도 위기라며 본사 로비로 몰려왔습니다. 강 팀장은 전산 화면에 가득 든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스템은 차가운 기계에 불과했고 그 기계의 오류를 인간의 지혜로 메워주던 서빈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회사의 손실액은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빈이 예고했던 80억 원의 재앙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빈이 들고 나간 은색 USB는 이제 대한정밀에게는 세상을 구할 유일한 구명줄이자 동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무거운 추가 되었습니다. 대한정밀이 자금 결제 마비로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그 시각, 서빈은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어느 정갈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미래산업의 정민우 대표가 정중한 태도로 마주 앉아 있었지요. 정 대표는 오랫동안 서빈의 행보를 눈여겨봐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한정밀이 가진 조잡한 시스템으로도 어떻게 단 한 번의 세무 사고 없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려왔는지, 그 기적 같은 효율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서빈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은색 USB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팀장이 장난감이라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작은 장치를 정 대표는 마치 나라를 구할 마스터 키를 대하듯 경건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는 서빈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정밀 시절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과 부사장급 대우라는 파격적인 영입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사장님, 저희는 화려한 서버실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로직을 더 믿습니다. 대한정밀의 그 오만한 자들이 쓰레기라 불렀던 이 USB 속의 진실을 저희 미래산업에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자원과 권한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의 목소리에는 서빈의 전문성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빈은 잠시 차가운 은색 USB를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방식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기계가 뱉는 결과값보다 제가 직접 설계한 검증 로직을 더 믿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빈의 물음에 정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고집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입니다. 이 USB 속에 담긴 7년의 노하우를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심장으로 써주십시오. 서빈은 조용히 은색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오만한 권력자들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의 시작이었지요. 서빈은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정밀의 높은 건물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USB 속에 잠들어 있던 정밀한 코드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 거만한 성벽을 하나둘 무너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래산업으로 자리를 옮긴 서빈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독립된 집무실과 함께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정해 주었지요. 서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은색 USB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시했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숫자의 꼬리를 잡으려면 먼저 그 숫자가 만들어진 현장의 습성부터 파악해야 하죠. 그녀의 지휘 아래 미래산업의 자금 관리 로직은 실시간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명령이 아니라 서빈의 7년 노하우가 이식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모한 것이지요. 반면 대한정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장담하던 중앙 서버는 보정 로직의 부재로 인해 결제 오류를 반복했고 결국 국세청의 이상 금융거래 감지망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세무당국은 대한정밀의 최근 3년간 자금 흐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강 팀장은 조상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그게 이 대리가 퇴사하면서 보안 파일을 전부 암호화해버리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무는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80억 원입니다. 이번 분기에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만 80억 원이라고요. 그 여직원 하나 못 잡아서 회사를 이 꼴로 만듭니까? 서빈은 이 모든 파국을 마치 예견했다는 듯 평온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산업의 대형 모니터에 뜬 대한정밀의 재무지표를 분석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암호화된 진실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죠. 서빈의 손끝에서 시작된 정밀한 반격은 단순히 회사를 옮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한정밀의 재무적 결함을 이용해 미래산업이 그들의 핵심 사업부를 합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치밀한 인수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오만했던 그들이 장난감이라 치부했던 은색 USB 속에 이제 대한정밀의 생존권이라는 거대한 칼자루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7년간 묵묵히 견디며 기록해온 디지털 데이터는 이제 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정밀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 추징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지요. 조상무는 매일 아침 전산실과 격리팀을 오가며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빈의 빈 책상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USB의 복사본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비굴한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때 업계 소식에 밝은 한 이사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대한정밀의 최대 거래처들이 줄지어 미래산업으로 계약을 옮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적혀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계약의 배후에 미래산업의 새로운 실세, 이서빈 부사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사장? 그게 누굽니까? 우리 회사에 있던 그 이대리 말입니까? 조상무의 물음에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며 쫓아낸 그 여직원이 지금 미래산업의 자금 설계와 물류 로직을 통째로 갈아엎으며 우리 거래처들을 하나둘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장난감이라며 내던졌던 그 은색 USB가 사실은
회사의 황금 열쇠를 경쟁사에 넘겨준 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뒤늦게 서빈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 거부라는 차가운 안내음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하던 거대 서버는 서빈의 USB에 담긴 보정 프로그램 없이는 그저 덩치 큰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80억 원의 구멍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고 회사의 어음은 부도 위기라는 붉은색 경고등 아래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미래산업의 고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 아래에는 여전히 은색 USB가 펜던트처럼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대한정밀의 파멸 시나리오가 정밀하게 실행되고 있었지요. 전문가의 가치를 장비의 가격으로만 재단하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겼던 오만한 자들에게 서빈은 이제 진짜 전문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정밀의 성벽에 생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USB의 실행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강 팀장과 조상무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심판의 수치들이 빼곡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정밀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이사회 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의 파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경쟁사인 미래산업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요. 조상무와 강 팀장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인 채 미래산업의 인수팀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묵직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수행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요. 강 팀장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대리,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강 팀장의 경악 섞인 목소리에 조상무 역시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쫓겨나던 무력한 격리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산업의 자금 전략을 총괄하는 이서빈 부사장이었지요. 서빈은 대답 대신 목에 걸고 있던 은색 USB를 천천히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USB 하나로 막아주던 80억 원의 구멍, 이제 직접 메우셔야 할 거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오만함은 이 작은 금속 조각에 담긴 가치를 전혀 몰랐던 모양이네요. 서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대한정밀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뱉어낸 오류가 사실은 그녀가 실시간으로 보정해주던 진실이었으며 그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지금의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 보였지요. 다급해진 강 팀장은 억울하다는 듯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내 기밀 유출 아니야? 너 그거 지적재산 갈취로 내일 당장 고소할 거야. 감옥 갈 준비나 해. 서빈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소요? 해보시죠. 팀장님이 결제판으로 제 USB를 내치며 이런 출처불명의 쓰레기 프로그램은 회사 보안에 위협이 되니 당장 폐기하라고 전 직원 앞에서 소리치셨던 날의 녹취록과 목격자가 차고 넘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폐기를 명령한 개인 자산을 이제 와서 기밀이라고 주장하시게요? 법정에서 본인의 무능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응해드리죠. 서빈은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제가 합니다. 이 USB에는
지난 3년간 팀장님이 전산 로직을 건드려 빼돌린 비자금의 로그 기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중앙 서버는 속였을지 몰라도 제 USB의 백업은 속이지 못했거든요. 서빈의 말에 강 팀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상무 역시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헛기침만 내뱉을 뿐이었지요. 7년간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서 묵묵히 숫자를 지켜온 전문가의 힘은 수천억 원의 자본보다 날카롭게 대한정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의 주인은 더 이상 오만한 경영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이서빈,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제 처절한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식 팀장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듯 몸을 떨며 서빈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복도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사직서를 던지며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서빈은 그런 강 팀장을 혐오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무너뜨려야 할 적조차 아닌 그저 자신의 로직에서 지워버려야 할 오답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서빈은 모니터의 화면을 넘기며 조상무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미 검찰에 넘긴 USB 데이터에는 상무님의 최종 승인 IP와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인수가를 낮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조상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빈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대한정밀의 실제 자산 가치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80억 원의 세금 폭탄과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쓴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거부권이 없었지요. 강 팀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서빈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부사장님, 아니 서빈 씨,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요. 우리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서빈은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팀장님이 장난감이라고 버렸던 제 은색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팀장님의 죄를 기록한 블랙박스였습니다. 전문가는 데이터로 말하는 법이죠. 이제 그 숫자의 대가를 직접 치르세요. 서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차가운 표정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팀장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서빈의 이름을 부르며 애걸복걸했지만 서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만한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정직한 전문가의 진실이 뿌리 내리고 있었지요. 대한정밀이라는 간판이 내려가고 미래산업의 로고가 올라가는 순간 서빈은 비로소 7년간 묵혀두었던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화에 가까웠습니다. 대한정밀의 정문에는 이제 미래산업의 깃발이 드높게 걸렸습니다. 한때 공포와 가스라이팅으로 가득했던 사무실은 이서빈 부사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공기로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서빈은 가장 먼저 강태식 전 팀장이 남긴 오만한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하던 중앙 서버의 껍데기는 유지하되 그 알맹이에는 서빈이 은색 USB에 담아왔던 실전 보정 로직을 이식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검증하고 기계가 보조하는 서빈의 설계 덕분에 대한정밀은 인수 한 달 만에 모든 자금 흐름이 정상화되었지요.
반면 강태식과 조상무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강 팀장은 횡령 혐의와 증거 조작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가 빼돌렸던 비자금은 서빈의 정밀한 추적으로 인해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도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상무 역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들이 장난감이라 무시했던 작은 USB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평생 감옥과 뒷골목을 전전하며 곱씹게 될 것입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서빈은 예전 자신의 자리가 있던 낡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그녀를 비웃던 눈초리 대신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시선들이 가득했지요. 서빈은 새로 부임한 팀원들을 모아놓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독이 숨어 있을 때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실력입니다. 디지털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실을 읽으세요.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의 자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했습니다. 서빈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책상 구석에서 홀로 장부를 뒤적이는 외로운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은색 USB는 이제 미래산업과 대한정밀 전체가 공유하는 핵심 표준이 되었고 업계에서는 그녀의 자금 설계 방식을 배우기 위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오만함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전문성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서빈의 모습은 진정한 실력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증거였습니다. 노을이 길게 들이운 미래산업 부사장실 창가에 서빈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최신형 서버 장비들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빈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여전히 목에 걸린 은색 USB였습니다. 누군가는 8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보물 지도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업계의 전설이 된 실전 교본이라 칭송하는 그 작은 장치를 서빈은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 그녀가 7년을 바쳐 지켜온 정직한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서빈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매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전략 강의에서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결과만 보여주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 담긴 사람의 진실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USB를 준비하세요. 남들이 비웃고 장난감이라 부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시간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빈의 강의를 듣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예전 강태식 팀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편리함 속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전 팀장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시스템의 오류라 탓하며 끝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날 서빈의 USB 속에 담긴 단 하나의 로그 기록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오만한 무시가 있었기에 서빈은 자신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력을 장난감 취급당하거나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차가운 무시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쌓아온 시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며 기록해온 그 경험은 훗날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은색 USB가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 모든 이서빈 씨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